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제 알아야 바꾼다 또는 주진영의 경제 민주화 8회인가요? 네. 오늘 8회. 오늘의 주제는 미리 공지한 바와 같이 연금입니다. 저는 연금을 늘 들고 있고 뭐 회사 그만둘 때 타기도 하고 사학연금도 타본 적도 있어요. 교수했었잖아. 네. 그래서 해봤지만 이 연금이 뭔지 잘 몰랐어요. 아주 피상적인 그런 상식만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우리 공 선생님한테 연금 얘기 듣기 위해서 연금이 뭔가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보면 해마다 주는 돈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게 저는 잘 모르겠는 게 그 연금이라는 것이 누가 들고 싶어서 드는 게 아니잖아요. 연금은 강제적으로 드는 거잖아요. 월급쟁이들은 다. 아니요. 자기가 임의적으로 드는 퇴직연금 같은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연금보험 같은 것은 임의적으로 드는 것도 있긴 있죠. 국민연금을 얘기해요. 그렇죠. 네. 네. 우리한테는 뭐 항상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월급의 몇 프로죠? 국민연금? 9%입니다. 많구나. 자기 월급에서 나가는 건 4.5고 고용자가 내는 게 또 4.5고. 그래서 국민연금을 생각하면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늘 월급에서 뗐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언제 받을지에 대한 거를 저는 뭐 잘 몰랐었어요. 근데 요새 이제 연금 얘기하면서 좀 듣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어찌 보면 예금 같기도 하고 보험 같기도 해요. 오른쪽이 더 가까워요? 예금과 보험 보면? 보험이죠. 보험 쪽에 가깝죠. 네. 근데 보험 쪽에 가까운데 보험이라는 거는 무슨 일이 있을 때 받는 거잖아요. 아니요. 보험 중에는 연금보험도 있으니까. 연금보험. 네, 네. 그러니까 이 기한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그 시간이 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이더라고요, 이 연금은. 그죠? 네, 네. 그런 면에서는 보험하고 비슷하죠. 예금이라면은 좀 자율성이 있을 텐데, 이제 예금주가.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연금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국민연금 정도의 연금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연금과 연금의 또 그 종류도 다양하고 연금의 또 그 각자 연금이 갖고 있는 그 특징들도 굉장히 다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국민들이 연금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걱정과 오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 선생과 함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전체 강의는 1시간 정도 할 생각입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오해하는 이유는 또 뭐죠? 제가 보기에는 우선 이제 걱정하는 이유는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받을 수 있을까? 가 이제 가장 큰 걱정이죠, 그렇죠? 오해는 이게 내 돈에 대한 것을 내가 나중에 받는 거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것의 운영하는 목적이 무엇일까가 지금 사실은 빠진 채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내 돈 받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아니거든요, 원래는요. 더 받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낸 것 대비 더 많이 받죠. 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김승희 씨 같은 경우는 자기라고 하면은 국민연금이 뭐가 걱정이에요? 어떤 게 걱정되나? 일단, 돈이 너무 적어서, 죄송합니다. 돈이 너무 적어서, 그걸로 살 수 없지. 예, 저는 그거 외에 무슨 빌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막상 연금 갖고 살려니까 답답하니까,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그럼 지금 무리를 해서 더 내게 만들고 노후에 다른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죠. 그것도 말하자면 일종의 오해에 연유된 걱정인 거에 속해요. 여기서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다른 그런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돈이 있을까 플러스 돈 받는 것이 너무 작아서 그걸로 내가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거인 것이죠. 그냥 말 나온 김에 이제 설명을 할게요. 연금을 원래 이제, 국민연금 또는 이제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의 목적은 근본적으로 뭐에 있냐면 노년층의 빈곤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걸로 먹고 잘 살아라는 뜻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소득이 없을 때
그런 대로 뭐 중산층이라든가 아니면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알아서 다 노년 준비를 하겠지만 대부분의 또는 적어도 한 반수 정도 넘는 사람들은 나중에 소득이 없을 때 자식한테 의존하지 않고 자기가 그동안에 저축한 걸로 살 수는 없거든요. 그건 뭐 수천 년 동안 인간 생활이 그런 것이니까. 그래서 노년에 있어서의 빈곤으로 내려가는 걸 막기 위해서 말하자면 최저한의 한도를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제 자기 얘기로 치면 그 돈으로 원래 그러니까 국민연금 돈만으로 노년 생활을 해라라고 디자인한 거는 아니라는 거. 네네. 그런데 그렇지만 그 돈으로 그러면은 노년층의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또 문제는 또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제 뭐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계산을 해봐요. 옛날에 그 미국에서 물론 이제 제일 시작은 1800년대 후반에 비스마르크가 그 노인에 대한 그 이런 연금을 갖다 시작을 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실제적인 제도는 미국 거에 일본이 가고 일본에서 한국으로 온 것인데 미국의 경우에는 이게 1935년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때 대공황으로 해서 그 하는 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노년층의 빈곤율이 50%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때도 뭐 같은 우리 지금 갖고 있는 문제. 그래서 이거가 돌아오면서 지금 미국에서는 이 덕분에 노년층의 빈곤율이 한 10%로 내려왔다는데 그 가장 큰 덕이 바로 이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셜 시큐리티이고 우리는 치면 이제 국민연금이죠. 그러니까는 근본적인 목적은 그런데 그럼 빈곤이라는 것은 뭘로 계산하느냐? 전체적인 중간 소득을 쭉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쭉 줄을 세우면 가운데에 해당되는 소득의 반 아래인 사람을 상대적인 빈곤이라고 치는데 거기에 드는 사람이 미국도 이거 없으면 노인의 반이 그러니까 미디안 인컴, 중간 임금의 반도 안 되는 25%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거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현재 국민연금이 가장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뭐 인구가 줄면 어떻게 된다, 뭐 돈이 없어진다 이런 걸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정말 근본적인 문제는 현재 우리 사회의 노인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원래 목적은 다른 어느 나라나 국민연금을 들어오는 목적은 노년층의 빈곤으로 떨어지는 사람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거 하는 거거든요. 질문이요. 그럼 우리는 월급에서 계속 그 연금을 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낸 거를 제가 받는 거잖아 나중에. 그거에 비례하죠. 어느 정도는요. 완전 비례는 안 그런데 하지만. 그러면은 네. 그 월급쟁이 생활을 했던 적이 없는 노인들은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가 낸 돈, 그러니까 목적이 내가 낸 돈에 대해서 받자라는 것이 국민연금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게 원래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은 맞아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근데 그것이 왜 우리한테 이렇게 오해가 되느냐? 이제 그거를 생각을 오해가 아니라 사실 아니에요. 지금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이 국민연금 못 받잖아요. 돈을 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공적으로 돈을 이거를 쓴다면 지금 노인들한테도 그 돈을 30만 원씩을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30만 원뿐이 아니라 사실은 뭐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국민들의 의식보다 제도가 너무 앞서가는 바람에 또는 설득이 안 된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설계가 잘못됐든지 설계하는 사람들의 또 의도가 또 잘못된 거.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섞이면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원래 취지를 가 완전히 그 상실된 채 지금 30년이 지나는 바람에 사람들이 원래 취지가 뭐였느냐를 잊어버린 거죠. 네. 그럼 원래 취지에서 지금 제일 어긋난 건 뭐예요? 제일 어긋난 것은 돈을 붓지 않았어도 88년에 도입할 때부터 돈을 붓지 않은 그 당시의 노인들한테도 돈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근데 그때는 그 돈을 내는 사람들한테 좀 불만이 있을까봐 그걸 하지 않은 거 아닐까요?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국민연금이 이제 들여올 때 배경이 88년 얘기인데 그 당시에 조금 얘기를 좀 이게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의 경제 체제에서 관료가 성장 위주로 자금을 갖다 모아가지고 기업에다가 투자를 해서 그래서 경제 성장하자는 그 사고 방식의 연장이에요. 뭐냐면 77년 7월에 국민의료보험이 이제 시작이 돼요. 제가 그걸 왜 기억하면 이제 77학번이니까. 네, 근데 쓸데없는 걸 기억하는 거죠. 근데 그때 정책 당국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관료들은 의료보험 하지 말고 연금하자. 그때. 연금보험하자. 그때 왜 그랬느냐? 그 사람들이 무슨 국민의 무슨 빈곤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그걸로 강제저축으로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기껏 돈을 사람들의 월급에서 퍼센티지로 빼서 그거를 의료 지원하는 데서 야 그거는 소비하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 생각이 그대로 88년에 넘어왔을 때도 뭐였냐면 자초지은 저도 제가 정확하게는 몰라요. 왜냐하면 이제 국민연금 시작을 누가 어떻게 드라이브를 하게 됐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것도 결국은 정치적인 생각을 했겠지만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도 이 돈을 지금 현재부터 앞으로 발생하게 뻔히 보이는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자라는 칙이 하나 있었고 야 그러면은 안 되고 경제 발전을 위해서 그 돈을 갖다 강제저축으로 모아가지고 그거를 정부가 여기저기다가 쓰는데 쓰자라는 생각인데 그 두 번째 생각이 이긴 거예요. 이기면서 처음에 그 당시부터 노인들이 오갈 데 없거나 아니면 자식들이 그 서포트를 못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그 원래 목적이 홀랑 빠진 채 30년이 오다 보니까 그러면서 그 당시에 보면은 당장의 혜택은 없는데 돈은 사람들한테 부과를 해야 돼요. 그리고 원래 또 그걸 어디다 쓰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지. 그래 놓으니까 그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서 당신이 내는 돈 대비 수익률로 치면은 굉장히 높은 리턴을 준다, 수익을 준다라는 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그 사탕을 넣어가지고서 이제 현혹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디자인이 말하자면 완전히 뒤죽박죽이 된 아주 대표적인 문제인 거예요. 근데 30년이나 지났는데 그런 문제점들을 그 경제 관료들이 몰랐어요? 왜 해결을 못해? 고치질 못해? 왜? 그러니까 이 펜션이라는 것이 일단 한번 그런 식으로 이제 우선 국민들이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하니까 펜션이라는 거는 연금이 영어로 네, 펜션이든 어뉴이티하고 두 개는 무슨 단어예요? 달라 또? 어뉴이티도 어떻게 보면은 같은 거죠. 예, 예. 펜션이 그 어뉴이티는 무슨 뜻이냐면은 목돈을 내가 먼저 내놓고 그 돈을 허물어서 차근차근 받는 거를 어뉴이티라고 불러요. 펜션이 연금에 어뉴이티도 아시네. 찾아봤다니까 다. 네. 그래서 지금 그 문제가 제가 보기에 이런 문제를 공선생 아니고도 많은 사람들이 연금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했을 텐데 그렇죠. 네. 관료들이 도대체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사실 제가 이제 김종인 박사님과 정책적인 것에서 처음 얘기를 하게 된 계기가 된 건데 뭐냐면 제가 이제 한국에 96년에 40 정도 됐을 때 와가지고서는 딱 느낀 게 제일 먼저 한국에서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가장 휭 비어 있는 것이 연금이에요. 그러니까는 서구에서는 이게 국민연금이 됐든 아니면 개인연금이 됐든 온통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연금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소설 같은 걸 보더라도 펜션이 얼마다 이렇게 하면은 몇 년 더 하면 내 펜션이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여러 있었는데 저는 사실 한국에 살 때는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무슨 말을 하나 그랬는데 이제 미국 가서 살아보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펜션 그러니까 연금이 엄청난 중요한 걸로 되어 있는데 한국에 와서 사람들은 얘기해보니까 아무도 몰라. 관심도 없어. 경제학자랑 만들어도 몰라. 국민연금의 설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는 설계 말 들어서는 이게 어떻게 되는지 경제학자인 내가
모르겠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당연히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설계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다 보니까 딱히 뭐라고 말하기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지성인층에서도 관심이 없고 어떻게 보면 돌이켜 생각하면 사회적인 욕구가 생기고 노인 빈곤층의 문제가에 대한 경각을 하는 그 경종이 울리고 그것에 대한 정치적인 반응으로서 정치가들이 그 문제를 우리가 그러면은 국민연금으로 풀겠다라고 시작이 되었어야 국민들이 이것의 목적이 뭔지를 이해를 했을 텐데 국민들은 열심히 뭐 부동산 값 오르고 소득 오르고 하는 그 재미에 빠져 있을 당시에 이걸 들이대니까 이게 내가 받는 돈에서 뛰어가 네가 나중에 어떻게 할 건데 계속 그 얘기죠. 그 속으로 그거에 그냥 확 네. 빠져 있는 거죠. 다 그 얘기만 하죠. 뭘 하려고 그러면 다. 근데 지금 아까부터 말씀은 내는 사람이 자기가 내는 것보다는 더 받는 부분들이 더 있는 데다가 네. 그리고 내지 않는 사람들도 같이 공적으로 좀 나눠서 가질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컨셉으로 네. 시작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글쎄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하고 있냐고요. 이미 내가 낸 돈에 대해서 니들이 약속한 그 계산식에 의하면 나한테 지금 주기로 한 돈을 건드리지 마라. 내가 받기로 돼 있는 건 건드리지 마라. 그렇지. 거기에 이제 못 되는 거지 그렇죠. 손을. 국민연금에 이해관계가 달린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네. 그거 못 건드리는 거죠. 투표도 있고 선거도 네, 그렇고.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 결과 뭐가 생겼냐?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50%인 결과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뒤집어 썼어 우리나라가 지금요. 설계를 엄청 잘못한 거죠. 돈이 있는데도 쓸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 돈은 애매하게 딴 놈들이 그냥 네. 눈독을 들이고 아니, 있는 보고 거고. 있으면 정말 열불이 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근데 고칠 수 있잖아요. 누군가 의지만 있으면 하는 거 아니에요? 의지를 갖고 그 다음에는 그걸 갖고 국민들한테 설득을 해야 되고 국민들은 이해할 만한 마음 태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뭐 우리나라 지금 소득세면 뭐 조금 하나 걸리는 것 같고도 꼼짝도 못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예. 그 정권 교체하면 할 수 있나? 처음 시작은 첫 번째로는 정책 위정자가 그러니까 정권을 잡는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문제뿐이 아니라 이 구조에 대한 인식을 잘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차근차근 천천히 풀어갈 건지에 대한 생각을 장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그걸 갖고 국민들한테 대규모적으로 설득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설득해야 될 게 지금 무슨 8번 하지만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부터 설득하는 거냐.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우리가 지금 하는 얘기 중에서 한 3개 정도나 할 수 있을까요? 3개 하면은 정말 100점일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지금 이 말씀들 네, 이거는 이제 연금이 계속해서 설명하죠. 국민연금 말고도 또 다른 연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연금이라고 하면은 크게 보면은 국민연금. 이거는 노년의 빈곤을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설계가 됐어야 되는 건데 안 된 게 있죠. 어쨌든 국민연금이 있고. 그 다음에는 퇴직연금 있죠. 이것은 내가 직장을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이 은퇴를 하면 그 사람한테 일시금으로 주든 아니면은 이제 연금으로 나눠서 주든 간에 거기에 의해서 퇴직연금하고 퇴직금하고 뭐가 달라요?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주는 거를 퇴직금이라고 네네. 보통 부르고 그걸 연금으로 나누면 나누면 퇴직연금이 되는 거고. 그럴 때 연금의 연금 말이 되는구나. 네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거랑 일반 회사원이면 이제 퇴직연금인데 요것도 우리나라가 디자인이 또 엄청 잘못됐었어요. 이거 말하기 시작하면 그럼 회사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왜 어떻게 잘못됐냐면 최근에 조금 바뀌었는데 바뀐 게 겨우 10년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서구에서 기업 연금이라 하면 그러니까 퇴직연금이라 하면 영어로 말하면 이제 코퍼레이트 펜션인데
오래 다닌 사람한테 주는 월급 중에서, 그러니까 국가한테 뜯기는 거 말고 따로 기업이 이 오래 다니는 사람한테 월급으로 줄 돈 중에 일부를 따로 띄어서, 그래서 운용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장기적으로 다니면 당장은 좀 월급은 뭐 그렇지만 퇴직연금으로 익스트라로 국민연금보다 익스트라로 준다라는 개념으로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왜 그걸 설계가 된 거냐? 그것도 근본적인 뼈대만 말씀을 드리면, 국가가 국민연금만으로는 모자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플러스 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중간 임금의 중간 소득의 반 아래로만 뭐 넘어오면 다 장땡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익스트라에 해당되는 거를 어떻게 하냐면, 국가가 장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퇴직연금에 넣는 돈은 소득세에서 면세를 시켜줘요. 그럼 면세된 돈에 대해서 불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받을 때 훨씬 목돈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가가 세금이라고 하는, 세금 면세라고 하는 혜택을 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장기 저축을 추가로 하도록 유도를 하는 제도였어요.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도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그러면은 그 돈을 나중에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기업이 망할지 모르고 그때 대해서 돈이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그거를 따로 띄어서 네, 해야 되는데 한국은 장부상으로만 부채라고 말을 해놓고 그 돈을 그냥 기업이 그냥 마음대로 쓰는구나. 썼어요. 네. 근데 그것을 막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문제를 근데 공무원들도 알았는데, 이제 말하자면은 기업들이 나 옛날에 우리나라 맨날 돈 없어서 부채 많이 쓸 때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자금난에 시달리는데 그 돈을 매년 띄어가지고 못 쓰게 하면 나 자금난 생긴다. 라고 해서 막았던 거예요. 근데 그거 역시 어떻게 보면은 왜, 기업 연금을 이렇게 운영을 하느냐에 대한 국민들이 요구를 안 하니까, 모르니까 아는 사람들끼리 찜쪄 먹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퇴직연금이 들어올 때도 제 기억에 이제 퇴직연금이 본격적으로 확대된 게 2004년인데 그때도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지금 퇴직연금이나 국민연금은 우리 개개인의 요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미리 설정된 기준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연금 중에서는 본인들이 개개인이 원해서 요구를 해서 하는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네. 연금은 어떤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금융회사를 통해서 하는 연금저축, 연금보험, 뭐 그런 연금펀드,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선진사회에서는 연금이라고 하는 거를 크게 보면 세 가지 구성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최저를 보장해주는 국민연금. 그 다음에는 직장에서 다니는 월급을 자기가 나중에 익스트라로 더 받으려고 세금 면세 혜택을 받아가지고 받는 기업연금, 기업 또는 퇴직연금. 그 다음에 그것만, 근데 내가 기업을 안 다니는 사람이라 쳐봐요. 그럼 그 사람은 없잖아요?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또는 추가로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별도로 또 연금보험이라든가 연금저축이나 드는데 그거 역시 국가가 세금을 면제를 해주죠. 네. 이게 세 가지가 이제 섞여서 내가 원하는 노후 소득의 수준을 자기가 맞추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과 연결해서 하는 거죠.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노후를 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요 정도 돈은 있어야 된다 해서 맞추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퇴직연금으로 주로들 많이 살잖아요. 오랫동안 직장 생활했던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사실 그게 별로 없어요. 교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그렇죠. 그렇고. 네.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했는데 뭐냐면 뭐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 또는 사학연금. 뭐 국민연금보다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오해예요. 왜냐하면 공무원연금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섞여 있어. 그래서 공무원연금 받는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못 받아요. 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라서 자 그러면 일반 회사원을 다녔다. 내가 회사원을 30년을 다니면 나는 국민연금도 받고 퇴직연금도 받잖아요.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섞여 있는 거다. 근데 그거를 비교하면 안 된다. 이제 첫 번째가 있는 것이죠. 예. 그걸 사람들이 좀. 근데 지금은 실제로 우리가 65세가 되면 국민연금을 받잖아요. 네. 얼마 안 되던데? 그렇죠. 예. 그게 문제인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문제인 근데 것은 그게 뭐냐면.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다 오래 살아야지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계속? 살다가 그렇죠. 죽으면 못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젊었을 때 계속 몇십 년 동안 연금을 냈는데 더 받는 사람도 있고 덜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러네. 뭐 운인 거죠. 그게. 근데 사실 저는 보니까 그거 뭐 한 달에 얼마예요? 30만 원인가 그렇잖아요. 40인가? 연금 얼마예요, 지금? 65세 되면 얼마 받아, 국민연금? 개인마다 다르죠. 얼마나 그동안 냈느냐. 아, 다른 거예요? 개인마다? 자기가 낸 것에 따라서? 네, 기간과 액수에 따라서. 그리고 퇴직을 하니까 연금이 한 번에 찾아갈 수 있는 또 기회가 있던데요? 그렇죠. 그게 이제 퇴직금으로 갈 거냐, 퇴직연금으로 갈 거냐. 예, 그거죠. 그래서 저 이번에 그만둘 때 그게 연금을 어떻게 할 거냐가 했어요. 그래서 저는 목돈 달라 그랬더니 남편이 펄펄 뛰면서 늙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목까지 갖게 하더라고. 그렇죠. 근데 그게 얼마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하여튼 근데 그러니까는 그 보험하고 비슷한 게 바로 그거군요. 사고가 나면 돈을 받고 사고 안 나면 돈을 못 받는 보험이라는 게 나중에 이제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는데 보험의 근본적인 원리는 뭐냐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 상황을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을 것을 대비해서 미리 위험을 갖다 사람들끼리 나눠 가지는 거죠. 그런 뜻이 이제 보험이에요. 이거 보험은 투자가 아니라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위험에 대한 미리 돈을 갖다 그냥 받는 거니까. 그러면 뭐 연금 보험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사실 연금 보험이라는 표현은 좀 웃기는 표현이긴 하죠. 네. 근데 뭐 부가식이 있고 적립식이 있다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거는? 그게 이제 부가식은 뭐냐면 지금 당장 받는 사람한테 주는 돈을 그 사람이 얼마를 냈느냐에 너무 생각하지 않고 지금 주기로 한 약속한 돈을 현 세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거두어서 부과해서 갖고 온 돈으로 지금에 있는 노인들의 빈곤을 막는다라는 게 부가식인 거고 적립식은 나중에 그 이제 주는 돈을 옛날에 이 사람이 낸 돈에 의한 것에 기초해서 준다. 그래서 안 냈으면 안 준다. 그게 이제 적립식인 거예요. 근데 한국은 완전히 부가식도 아니고 완전히 적립식도 아니지만 사실은 적립식의 대부분인 거죠. 그럼 우리가 그 공약에서 뭐 노인들을 20만 원씩 준다, 30만 원씩 준다는 게 이 돈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어디서 나와요, 그거는? 그거는 국가 세금에서 나와요. 세금에서? 따로 별도에. 네.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애초에 국민연금을 이렇게 설계를 하고 국민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그 이해관계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정해지고 나니까 지금 당장 이제야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말해 이게 노인 빈곤이 너무 심하지 않아? 라는 걸 이제 2000년 지나서 이제 느꼈어요. 뭐 뭔가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뭐야? 내가 돈 주기로 한 것을 뺏어 주면 결국 내 돈 없어지는 거 아니야? 건드리지 마. 그렇게 되니까 국민연금에서 주지를 못하고 별도의 세금에서 거둔 국가 재정에서 주는 걸로 그렇게 된 거죠, 지금. 이중으로 돈이 그러면 나가는 거네요. 이중으로 나간다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중간하잖아. 그러면 제가 만약에 늙어가지고 나는 국민연금에서도 돈을 받고 노인들 그 돈도 받는 거예요? 아니요. 안 받아요, 그건 또? 그렇죠. 아주 가난하면, 아주 가난하면은 받고, 근데 지금 기초 노령연금이 기초 생활자 뭐 이런 건가? 그러니까 70%한테 주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70%인 사람한테는 현재 기준으로 보면 70%인 사람은 기초 노령연금을 소득이랑 연동을 해서 20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를 받고 플러스 자기가 낸 것에 의한 국민연금을 추가로 받는. 여기 또 그러면 아까 그 사학연금 우리 얘기했죠. 교사들 네네네. 사학연금하고 공무원연금은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네, 네. 공무원연금 받는 사람들도 국민연금을 합해서 받는 거란 얘기죠. 네. 두 개를 따로따로 받는 건 아니고. 네, 그래서 네. 공무원들도 퇴직하면 교사들 같이.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제가 알기로는 사학연금도
받으면 그 숫자가 이렇게 어릴 때면은 국민연금 대상자가 아닌 걸로 알아요. 왜냐하면 이 같이 사람들은 섞여 있으니까. 국민연금에 해당되는 그 돈을 내질 않았어요. 공무원들은. 네, 그건 특히 교사들은. 이 사람들은 공문연금에나 자기들 연금을 따로 내는구나. 그렇죠. 돈을 더 많이 냈겠네 그러면. 그렇게 많이 받은 걸 보면. 그거는 이제 사립학교랑 공립학교는 차이가 없이 법은 다른데 요율을 똑같이 맞춰서 내는 돈도 똑같고 받는 돈도 똑같죠. 근데 요것도요. 퍼센티지가 훨씬 높죠. 그러니까 요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관전민비 아니면 신분제 사회 아니면은 뭐 이런 거에 영향이 있는 것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이런 것은 쥐들이 만들어놨어. 자기들끼리. 진즉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일반 국민한테는 그걸 적용할 생각을 안 한 거야. 왜냐면 그 민의를 수렴한다는 게 어려우니까 그랬던 거 아닐까? 근데 그 사람들은 돈을 훨씬 많이 내잖아요. 아니, 훨씬 많이 내고 안 내고가 아니라 펜션이라는 거니까 연금이라는 것이 노년에 중요하다는 것을 자기들끼리는 아는 거지. 자기들끼리. 네, 퇴직이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홍콩에도 공무원 연금, 교사 연금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러다가 국민연금이 도입된 게 2001년이야. 네.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그 약간 그 교육받은 층들끼리의 연금은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고 아는 사람들끼리는 모르는 사람용은 안 만들어 놓다가 이제 국민들의 요구가 많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민주주의의 성숙이랑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이제 이 파이가 적으면은 의견을 수렴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연금은 분명히 돈을 더 많이 낼 거예요. 그 많이를 내지 않고 많이 받을 수 있나? 그건 자기네 안에서의 계산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다른데 사학연금은 누가 안 내줘요. 자기가 갖고 있는 돈 안에서 운용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완전히. 민간보험회사랑 똑같아요. 제가 연금을 몇 번을 받을 기회가 있었던 게 그런 거구나. 제가 교수가 돼서 갔더니 국민연금이 나오더라고. 사학연금을 들은 그렇죠. 바람에. 네. 그래서 학교를 그만뒀더니 다시 국민연금이 그렇죠. 또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교사들이나 공무원들은 이 은퇴를 하고 나서 연금으로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성애 보좌가 얘기했던 것 같이 지금 좀 더 많이 내더라도 노후가 보장되는 그런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보좌관들도 10년 이상 있으면 뭐 공무원 연금인가 뭔가 해당이 돼요? 예, 저희도 별정직 공무원이라서 이제 언제 당신들이 해고될지 공무원입니까? 모르겠지만, 그럼요. 예. 근데 이제 저도 공무원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저희는 공무원 연금하고 똑같은 요율로 월급에서 이미 가져가고 있고,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그 공무원 연금을 받게 되죠. 네. 근데 좀 댓글에 질문이 나오는데 공무원 하다가 직장인 하다 이게 섞이면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그건 이제 국민연금 쌓인 거랑 끝나요. 예, 나오고. 같이 합쳐서. 네네네. 예. 그렇게, 아니, 합해지지 않고요. 이게 정산이 돼요, 그냥. 예. 그리고 다시 들어가야 되고, 두 개가 합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이 설계가 그렇게 돼서 말하자면은 이제 일종의 강제저축처럼 들여오니까 물론 이제 국민연금에는 근본적으로는 강제저축의 성격이 있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노년 사회에 있는 노인들의 빈곤을 막기 위한 것인데 사회는 노인의 빈곤을 막는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상실된 채, 망각된 채, 소위 강제저축이었으니까 돈 더 내라라는 것만 남아가지고 지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됐느냐. 그러니까 이게 뻔히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뻔히 보이는 것인데 그때 공무원들이 미봉책만을 남발하다 보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되느냐. 제가 96년에 왔을 때만 해도 국민연금이 몇십 조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돈으로서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동네가 아니었는데 20년 사이에 지금 540조, 550조가 돼버렸어. 왜냐면 안 쓰니까. 지금의 노인들은 자살로 막 죽어나가는데 거기에다는 돈을 안 쓰고 계속해서 쌓기만 해. 그러다 보면 대상자가 늘어나서 옛날에 이제 그 근로자연금이라고 해가지고 직장 다니는 사람, 근로소득세 대상자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자영업자도 들어온 거예요. 이게 거의 이제 물론 아직도 뭐 커버가 안 된다 그런 문제가 있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기 시작하니까 매년 거의 한 7, 80조가 모여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꾸 거기다가 그 눈독을 들이는 거지. 나쁜 정부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쌓이면 그건 어떡할 건가? 생각을 전혀 안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를 그러니까 나는 저는 한국 와가지고서 아니 이렇게 뻥 뚫린 구멍을 아무도 안 보고 있고 그 앞으로 닥치는 문제가 뻔히 보이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고 하도 갑갑한데 사람이랑 얘기를 하려면은 아무도 얘기할 상대가 없고 관심도 없고 근데 유일하게 이거 그러니까 얘기가 통했던 사람이 유종일 박사랑 김종인 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유종일이 그래도 제대로 알고 있다고 내가 느꼈던 게 뭐냐면은 노무현 정권 때 그 지급률을 낮췄어요. 굉장히 잘못한 정책이에요. 지급률을 낮췄다는 게 무슨 지급률? 그러니까 돈을 돈 조금 주는 준다고? 액수. 네네. 그거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그 평균 소득의 몇 퍼센트를 주느냐라는 기준으로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숫자를 평균 소득의 타겟 퍼센티지를 낮추는 방식으로 바꿨단 말이죠. 그때 누가 했어요? 경제 관료는 누구였어요? 글쎄요. 재무부 장관이 누구였는지는 모르지만 저 보사부 장관은 유시민 씨였어요. 연금 개혁은 유시민 장관이 했던 걸로 전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근데 그건 담당 부서에 불과하지 전체적인 코오디네이션은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 경제 관련 부서들이 다 정권 차원에서 한 거죠. 근데 그거를 유정일 교수가 그 비판하는 칼럼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지금 미친 짓이다. 연금이라는 것은 국민들, 노인들 하기 위한 거고 그 돈은 그냥 원래 설계를 했으면 다른 나라들은 그냥 지금 있는 사람한테 해서 지금 내서 주기도 하는데 아니 적립해서 나올 돈이 그러니까 애초에 설계가 저부담의 고수익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낮춘다고 하는데 그 막상 그 액수 자체가 너무 낮은데 그렇게 가면 잘못이다.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반갑던지.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국민연금을 갖고 저렇게 이제 주식 투자를 하고 막 이런 걸 하고 있고 지난번 얘기에서는 그걸로 이제 집을 지어서 청년들한테 집을 이제 임대를 하자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학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나 또 이렇게 왜 우리가 군인 공제회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집단 아니에요? 군인연금 플러스 쟤네들이 또 익스트라 더 낸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더 내서 자기들의 노후를 보장하려고 그룹은 그런 일을 해놨잖아요. 해놨어요. 네. 잘하고 있어요? 운용을요? 네. 그런 대로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또 말하자면 은근히 이제 모르는 꿉꿉한 내용인데 공제회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행정 공무원 공제회도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공제가 무슨 뜻이냐? 공동으로 객출한다는 뜻이잖아요. 연금 있는데 연금 말고도 자기네들이 따로 또 객출을 돈을 해요. 내는 거지. 자발적으로 네. 돈을 모아. 근데 이 사람들이 보세요. 행정 공제회는 국민이 해가지고서는 이권에 빠삭하잖아요. 정부 어떻게 돌아가는 걸 잘 아니까. 그러니까 그 정부랑 이렇게 연결돼서 수익성 높은 것에는 싹싹 들어가. 그래서 수익률이 제법 높게 나와요. 잘 안 보이죠? 예, 예. 근데 군인공제회 같은 데는 아파트도 짓고 뭐 시행사로 참여도 하고 많이 그러잖아요. 아니, 그런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일종의 그 펀드가 된 거예요. 예. 돈을 잘 굴리나 봐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요. 예, 그거는 뭐 자기네들의 실적에 따른 거니까. 그럼 국민연금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주인의식을 갖고 어떤 정부인가가 누군가가 이것을 제대로 잘 굴려서 이 국민연금을 낸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조금 더 그게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요게 개별 그 단위를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일정 규모가 커지고 나면 그 구성의 오류라고 말하는 거가 이제 터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국민연금이 예를 들면 지금 550조예요. 앞으로 2,000조까지 된다고 해요. 지금 지금 우리나라 GDP가 한 1,500조 되니까 그러면 한 20%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30, 40%까지 간다.
이거는 국민 경제 성과랑 그냥 같이 가는 것이지 이거를 뭘 대단하게 뭘 어떻게 해가지고 수익률을 더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수익률을 낸다는 뜻은 경제 전체의 수익률 중에서 높은 데를 자기가 가져간다는 뜻은 그 나머지 사람들은 수익률이 낮은 데 투자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매치고 복구공 하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얘기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작은 공제회 운영과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다르다. 전혀 다르다는 거죠. 다르지만 하여튼 그 사람들이 혜택과 이익을 위해서 이것이 움직여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것이 너무 지금 이 덩어리가 커가지고 함부로 아무도 이것을 건드리긴 좀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위험자산 같은 데 투자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목적은 노년층의 빈곤을 막기 위한 것이니까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정 모자르면 그러면 그건 뭐 아까 말한 식의 부가식처럼 국가가 그냥 세금 낸 것으로 벌충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익스트라로 벌겠다라고 하는 건 아까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그건데,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지금 550조 중에서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에 투자한 게 100조예요. 개인의 주식 펀드가 지금 한 70조나 되나 그래요. 국민들이 개인이 다 모은 그 펀드가 모아가지고 주식 펀드가 겨우 70조, 60조거든요. 이게 엄청난 돈이죠. 그러면 근데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유통시장에서 주식을 사야 돼요. 그럼 누구한테 사온 거냐? 아마 국민한테 사온 걸 거거든. 그럼 국민한테 사와서 내가 국민연금 수익률이 높다는 얘기는 국민이 그 주식을 갖고 있었으면 수익률이 높을 기회를 뺏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대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주머니 돈이나 쌈짓 돈이라는 얘기야,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국민연금을 너무 말하자면은 나쁘게 운영을 해서 기본적으로 날 수 있는 수익률을 못 내는 것은 문제지만, 이 수익률을 단기 수익률만을 보고서는 어떻게 투자를 할까 갖고서는 들들들 볶는 것은 그건 좀 잘못된 생각이다. 그런 거죠. 그 외국은 어떻습니까? 잘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연금을. 나라마다 좀 성격이 달라서 국민들이 잘 아는 걸로 치면은 우리나라의 연금 제도는 그래서 사실은 설계할 때 뭐 뻔한 얘기지만 일본의 국민연금 제도를 베껴온 거예요. 근데 일본의 국민연금만 하더라도 시작은 1942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막상 전체 국민한테 주는 걸로 우리나라 88년에 해당되는 것은 일본은 60년에 시작했어요. 28년 전에. 한국이 보통 일본보다 20년 뒤를 간다고 치면은 이거는 30년이 늦은 거거든요. 그런데 일본도 이 국민연금제도 설계가 노후의 빈곤에 대한 충분한 돈을 주는 걸로 설계가 안 되는 바람에 지금 일본이 보시면 노인층이 그러니까 노후 생활을 걱정하느라고 저축을 너무 많이 해서 안 써요. 이거 소비가 안 돼. 그러니까 경제가 확 가라앉은 거죠.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이거 중산층이 생각하기에 애들의 나를 부양할 것 같지는 않고, 그런데 국민연금 준다는 것은 부족해 보이고, 그러니까는 안 쓰고 저축해야겠구나. 근데 옛날에는 안 쓰고 저축하는 돈을 되게 부동산 투기로 해서 그 덕을 봤는데 부동산이 안 올라. 그러니까 갑자기 불안해진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까먹고 있었던 이유가 부동산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는 연금 대신으로 생각하면 돼. 생각했는데 부동산이 안 오르니까. 그리고 근데 너무 올라가지고 없는 사람들은 또 그것 때문에 또 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소비가 이제 안 일어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일본 제도는 나쁜 제도의 전형이라고 저는 보고, 미국을 예를 들면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35년에 시작을 했지만 그게 재미있는 게 35년에 시작해서 실제적으로 돈을 걷기 시작한 게 37년인가고 돈을 처음부터 주기 시작한 게 40년부터 줘요. 노인한테 네. 주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현재는 처음 시작할 때 2%를 걷는 걸로 시작을 했다가 천천히 올라서 70년대 초에 9% 우리나라처럼 됐다가 지금은 12%를 걷어요. 총 합쳐서 12%를 걷는데 여기는 완전히 이제 말하자면 적립식이에요. 아니 이제 부가식이에요. 그래서
그 트러스트 펀드라고 하는 데다가 신탁 펀드에다 넣어놓고 그 돈은 미국 국채만 사요. 다른 건 절대로 투자를 안 하고 국채만 사고 그 돈으로 물론 좀 남기는 해요. 아직도 붙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돈을 계속해서 지금 사람들한테 쓰고 있는 거죠. 그러고 호주 같은 케이스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완전히 국민연금을 민영화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돈을 자기가 소득의 퍼센티지 9% 빼는 것까지는 강제를 시키고 그 돈으로 어디다 투자할 건지는 네가 알아서 해. 네. 그렇게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말하자면 펀드에 들고 뭐 아니면 어니티 같은 거 들고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가버린. 이게 크게 보면은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사회보장 제도가 잘 됐다고 하는 이제 뭐 그 스웨덴 이런 쪽은 여기는 미니멈은 보장하되 소득 연계를 굉장히 높여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를 들면 소득 그 돈을 퍼센티지로 9%를 띄는 그 한도가 어더라? 몇 천만 원이더라? 6천만 원인가? 6천만 원 좀 근처에 돼서 제가 이렇게 이 숫자를 정확하게 위로 올라가선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비례를 해서 액수치만 가다가 말하자면 6천 이상 받는 사람 또는 뭐 2억 받는 사람 똑같이 내요. 네, 액수로 기준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스웨덴 같은 나라는 이거가 위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소득을 더 많이 신고할수록 나중에 자기의 펜션도 더 많이 받는 네,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나라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기초적인 구조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그렇지만 다 똑같은 목적은 뭐냐면 노년의 빈곤을 막기 위한 목적이고 그것을 못 막는 국민연금은 애초에 있을 이유도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아까 처음 시작부터 계속 그 말이 참 걸리는 게 이 국민연금이 노년의 빈곤을 막는다라는 것이 맞는 얘기긴 한데 우리 같이 이게 되게 월급쟁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평생 동안 열심히 일하잖아요. 65세까지 정도 일을 했는데 노년의 빈곤이 그 우리의 걱정하고 맞는 건가?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산층 이상은 국민연금만으로 살 거라고 생각해서 설계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중산층 이상은 국민연금 플러스 당신이 별도로 네. 한 것으로 보완해서 살아라. 그런 뜻인 거죠. 아, 그런데 국민연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진짜 빈곤층은 그 돈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노년의 빈곤층을 위한 게 국민연금이란 말이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 목적인데 우리나라는 그 빈곤층이 못 받는 설계. 그러니까 중산층 이상한테 국민연금은 그러니까 노년의 빈곤층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한국의 국민연금은 네. 그래서 저는 아까부터 계속 노년의 빈곤층을 위한다고 하는데 적어도 평생 동안 30년, 40년 일한 사람은 노년에 빈곤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진짜 노년에 빈곤한 사람은 국민연금을 못 받고 있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국민연금을 노년에 빈곤한 사람이 받을 수 있어요? 한국에서 현재 단계부터 앞으로 이게 그러니까 다들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 지금부터 그러면 당장 국민연금을 해서 그러니까 빈곤한 사람들한테 돈을 갖다 그 돈에서 주기 시작하자라고 하는 순간 아마 근데 이것은 저는 그것이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을 정치적으로 한국의 국민들이 받아들일 태세가 되어 있느냐? 현재는 안 돼 있고 만약에 그렇게 가려고 하면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를 이루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죠. 근데 그것은 법적으로는 그 뭐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법을 바꿔야 돼요. 법을 바꿔야 돼요? 네, 국민연금 법을 바꿔야 돼요. 아. 근데 그 법을 그 만든 사람들이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다면 조금씩 다 진화시키면서 바꿔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완전 이상한 괴물이 나타난 거잖아요, 네, 이게. 정말 괴물이 돼 있는 거잖아, 국민연금. 금방 알겠네. 설명 들어보니까. 근데 그게 실제로 받아야 될 사람들은 못 받고, 큰 도움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뜯기는 것만 그땐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늘 들고 그래요. 거기다가 이제 이것이
전혀 생각지 못한 문제, 아까 또 하나가 큰 문제가 있는 게, 이거는 민간보험처럼 내 돈을 불려서 받는 제도가 아닌데,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플러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유지가 불가능해진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 애들을 안 낳아. 그러니까. 왜냐면, 국민연금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있어야 돼. 근데 국민이 줄어.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뭐냐면 국민연금 예를 뭐 2037년부터 뭐 내려가서 뭐 이제 고갈된다. 왜 고갈되냐면 사람이 없어서 고갈되는 거야. 그게 이제 좀 더 쉽게 얘기하셔야 돼요. 난 이 경제학자분들이 돈을 내는 국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을 내는 국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설계 자체가 자기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돈을 받아서 굴려가지고 네. 줄 수 있는 돈 대비 네. 더 많이 주는 걸로 설계가 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경제가 어느 정도 규모가 나와야 그 소득의 퍼센티지로 띄어서 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쌓을 것도. 네, 네. 근데 경제가 인구가 적어지고 성장률이 떨어져서 애초에 GDP 숫자가 적어지면 그러면은 각출할 돈도 적어져. 연금 내는 사람이 줄어들기 그런 때문에 거죠. 국민연금이 문제인데 그러니까는 지금 그 말씀이 지난번 얘기하고도 맥락이 통하는 게 국민연금을 낼 국민을 늘리는 데다가 지금 국민연금을 쓰자는 맞아요. 얘기잖아요. 네, 네, 네. 그럼 그게 지금 그 주택을 해서 신혼부부들한테 결혼하고 애를 낳게 만든다는 거 말고 또 다른 방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국민연금을 써서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을 늘리는 방안으로. 그러니까 국민연금 돈에서 뽑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보육원을 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직접으로 집어넣는 것은 그것은 조금 약간 좀 아까 말씀하신 어쨌든 수익률을 내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를 현재 금융적인 수익률은 전혀 없지만 이게 나중에 국가 경제가 커지고 국민이 많아지면 나중에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얘기를 하기에는 설득력이 약하니까. 그건 교육부 예산으로 누리과정 같은 거 해서 이쪽으로 국민연금을 그런 받으면 거죠.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죠. 왜냐면 아무로나 국민연금이 위험자산 주식 같은 데 투자하는 것이 적절하지도 않거니와 국민이 없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얘기니까 니네들이 아무로나 채권을 국채에다 사야 되는 돈이 있으니 그 돈을 정부가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정부가 재정 적자를 일으켜서 임대주택을 짓고 또는 보육원을 짓는데 돈을 쓰고 그 돈에 하는 재정 적자는 국채를 발행하고 그 국채를 국민연금이 받아서 사주고 뭐 그렇게 가면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렇죠. 하는 거라는 그런 그렇죠. 얘기죠. 결국은 지금 노인들 30만 원씩 주는 것도 결국은 그것을 이쪽으로 네. 국민연금 쪽으로 연계가 되는 그런 어떤 그 이 금융의 네. 뭔가 이렇게 플로우를 만들어 그것도 주면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냐면은 이게 목적이 딱 구분이 돼 있다는 면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큰 그림을 치면은 국가가 그 사람들의 소득에서 퍼센티지를 띄어서 어디다가 쓰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국가가 띄어서 요 돈으로 나중에 낸 사람한테만 주는 돈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국가가 띄어서 지금 노인한테 주는 돈으로 쓴다. 근데 그거를 국가 재정에서 쓴다는 것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늘 1시간만 딱 하기로 했어요. 이제 5분 남았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돈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그 제일 어려운 것들은 기본적으로 돈이 없을 때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지금 이 연금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 정권 바꿔서 우리가 좀 아주 치밀하고 뭔가 좀 그 연구를 많이 하면 이거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적어도 5년 정권으로 치면은 어렵고요. 예. 이거는 그러니까 우선 국민의 동의와 합의 프로세스를 근데 참 내가 참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연대 의식이 약하다라는 것을 자꾸 말씀드리는 게 그건데 노인 지금 빈곤층 50%인데 이게 정치적인 이슈가 안 돼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그저 선거 때나 한번 30만 원 주고 20만 원 주고 이런 걸로만 튀지 이 자체를 국민이 모두 우리의 문제니까
우리도 나이가 들면 저렇게 될 거니까 그쵸. 이렇게 풀자라는 생각을 하는 그게 이렇게 안 만들어져요. 네.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그게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나 사회 지도층 사람들은 내가 노인이 돼서 국민연금 받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기도 하죠. 예, 그러니까 노인 빈곤층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상상도 안 되고 그냥 선거 때 돈이나 좀 뿌려가지고 표나 찍게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느끼니까 지금 이런 그러니까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거 역시 우리가 그러니까는 급성장하고 취약한 민주주의의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위정자들이 빈곤한 사람을 제대로 안 돌보면은 그것 때문에 정권을 뺏겨 버릇해야 그렇지. 그래야 겁을 내는데 그렇지. 그게 지금 안 되니까. 근데 그렇게 그 사람들을 돌보지 않아서 정권을 뺏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빈곤한 사람들이 나서야 되는데, 그러니까 청년들이 나서야 되는 거야, 이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깝깝한 게 우리가 급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 국민연금 잘못돼서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노년층이 그 자기들을 전혀 돌보지 않는 정권을 도려 더 지지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전체적인 정치의식이라든가 민주주의의 교육을 덜 받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저도 그래요. 이번에 선거 치르면서 제일 어려운 데서 표를 제일 못 받았어요. 우리 동네에서도. 그것도 저는 굉장히 참 이상한 일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노년의 빈곤층 노년을 위한 것이 국민연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하나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이 청년 빈곤층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네. 노년은 그래도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책으로 돈으로 줄 수도 있고 할 수가 있는데 기초수급자나 이 청년 빈곤층은 어떡하냐고. 직장도 없고 취직도 안 되고 집도 없고 하는 이 청년 빈곤층 마무리 좀 해주시죠. 청년 빈곤층의 문제는 그러니까 노년 빈곤층과 조금 비슷한 성격이 하나 있고 다른 성격이 있어요. 뭐냐면은 원래 복지라는 것은 소득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노인들은 이제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이제 소득을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은 이제 주어졌지만 청년은 소위 말하면 이제 몸은 튼튼하잖아요. 그런데 또 비슷한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이 사람들은 아직은 말하자면은 직장인으로서의 생산성은 아직 좀 떨어지죠. 경력이 없으니까. 노동자로서 일하는 또는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서 없으니까 애초에 노동시장에 진입을 못 하는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이제 소득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그게 서양에서도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 청년수당이라는 걸로 푸는 것이, 그러니까는 일정한, 나이까지는 보통은 한 24, 5세까지 정도 하는데 어느 정도의 아주 그걸로는 먹고 살기는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미니멈은 어느 정도는 줘요. 그래야 처음에 나한테 알맞는 직장이 무엇인지를 찾는데 정 말도 안 되는 착취를 당하면 나와서 그만둘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을 밑에서 보장해 주는 것이 없으니까 아무리 이제 소위 말하면 착취를 당해도 그걸 못 벗어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청년들, 저도 학교 다닐 때 좀 학자금 융자 받아가면서 이렇게 다녀봤지만, 청년들한테 학자금 융자 같은 것, 이런 것 좀 이장 없이 줄 수 없나? 나중에 좀 자기가 돈 벌어서 5년, 4년 고치 이렇게 해서. 저번에 총선 때 제가 공약에다 그래서 넣었잖아요, 그거를. 공약 넣은 거 아무도 기억 못 해. 대선 때 그렇죠. 한번 또 해볼까나? 아니, 청년들한테 적어도 학자금 융자는 무이자로 좀 줄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이런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민주 시민에 의한 욕구에서 정치적인 욕구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설계가 되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말하자면은 시혜를 하듯이 설계를 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게 약간은 짠돌이들이 악착같이 돈 받아내는 구조로 항상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목적이 뭐였냐는 어디 가고 항상 적자 내면 안 돼라는 생각에. 원래 이게 적자가, 다른 나라는 다 적자를 내도록 아예 설계가 돼 있는데 한국은 적자를 내면 안 된다라고 지금 설계가 돼 있는 거죠, 다.
연금은 우리 경제 알아야 바꾼다가 처음 1회부터 8회까지 계속입니다. 답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고민해보자는 거죠. 길이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고 이렇게 얘기를 꺼내서 상처를 들춰내서 여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단순한 사회 문제가 있다 없다는 사실 많은 사람이 이미 아는 얘기지만 제가 굳이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이게 설계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설계를 이해를 해야 고친다. 그렇죠. 네, 자꾸 그렇죠. 집 안에서만 싸워서는 소용이 하나도 없다. 근데 국민들이 설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니까 항상 소모적인 데 휘둘리고 뭐 언론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은 거기에 그럴까 보다 속아 넘어가고 그렇다는 그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니까 당장 요거 하면은 해결책 있다 이런 식으로 너는 말해봐봐 이런 식으로 들으면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정부가 나서서 국민연금을 이용해 갖고 자기들의 어떤 그 국정농단에다 써먹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어저께도 그 특검에서 그 얘기 나왔어요. 어제 특검 갔다 왔어요? 어저께 갔다 왔죠. 얘기 잠깐 하면 안 돼요? 마지막. 네.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 특검 갔었어요 어제? 어저께 특검 갔다 왔어요. 10시까지 어저께 밤에. 그래요? 몇 시간 있었어요? 어저께는 2시에 가서 10시에 나왔으니까 중간에 저녁을 먹었지만 네네네. 많이 나와서. 근데 우리나라 검찰 그냥 말씀드리면 검찰이 그 참고인 불러서 또는 뭐 피의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니까 조사 서류죠. 그거를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뭐냐면 쭉 어떻게 되는 겁니까를 먼저 쭉 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검사도 전문가가 아니까 쭉 듣고 나서는 그럼 대강 얘기의 얼개를 갖다 자기가 잡고 그다음에 그걸 기초로 Q&A 그러니까 문답을 한 것처럼 자기가 얼개를 만들어요. 그다음에는 그 얼개에 맞춰서 다시 한번 물어보고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답을 해주면 거기에 해서 고치고 그러니까는 물어가면서 이게 고치는 거를 저는 앉아 있다가 어떨 때는 한 2-30분 만에 하나 질문하면 대답해주고 자기 딴에 이제 문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네. 하면서 해야지 그걸. 하면서 해야지. 들어가면서 고치면서 가고 또 물어보고 해야지. 그런 거죠. 근데 어떨 때는 이제 질문에 해당되는 걸 자기가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하는 걸로 해야 전체적인 그 플로우.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이게 재판정에서 증인을 불러서 일종의 제가 증인으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으면 재판정에 가서 증인으로서 진술하는 것을 검사가 대신 물어서 요령 있게 정리를 해서 판사님한테 주는 거예요. 그 판사는 그걸 법정에서 부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 요약 보고서를 딱 정리된 걸 보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의 그 재판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렇게 비효율적인 거죠. 그러니까 저도 어저께 불평하기를 이렇게 시간 쓸 거면 내가 안 왔다 내가 아예 나는 또 그렇지. 그 승질 안 부렸어 거기서는? 성질을 부려봤자 아무도 안 받아주지. 내가 있어야 받아주지. 그게 아니라 검사가 까맣게 어린 사람이에요. 어린 사람한테 승질을 부릴 일이 아니죠. 그래도 하여튼 여러분들 우리 정권 바꾸고 국민연금을 우리가 다시 설계를 할 때 우리 같이 민의를 모을 때 여러분들 꼭 동참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있는 사람이 조금 더 양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경제민주화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건강한 사람이 약자들을 보살펴야 되고 아마 국민연금을 우리가 다시 설계할 때도 내 돈 내가 손해보면 안 돼라는 이런 생각보다는 좀 더 우리 부모 우리 이웃들이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조금 더 번다면 내가 좀 덜 받고 그쵸? 나는 연금 갖고 살지 않아도 되는 이 사람들이 마음을 좀 바꿔준다면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 오늘은 깔끔하게 1시간 5분에서 끝냅니다. 그리고 다시 8회 오늘 끝내고요. 이제 9회 이제 기다려 주시고요. 9회는 금융인가요? 네, 국민연금 나온 김에 이제 금융 쪽 좀 얘기를 금융의 얘기는 뭔가요? 금융 소비자로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주의해야 되는 것. 뭐. 주의해야 되는 것.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우리나라의 그 금융감독 체제가 어떻게 잘못돼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소비자들이 알고 싶은 거는 이제 그것보다는 금융 생활을 내가 어떻게 해 나가는지. 근데 네. 우리 공 선생 같이 안 써서 돈 버는 사람들은 이거 얘기해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금융 소비를 좀 우리가 좀 소비 경제 활동을 좀 해야지 나라도 잘 돌아갈 텐데 이렇게 안 쓰고 오늘도 똑같은 옷이에요. 아닌데요, 이거는. 아 똑같은데요? 달라요? 조금 얇은가요? 제가 저 2개가 있어요. 예. 두 번째 이것도 옷이에요. 진짜 이거. 옛날 옷이에요. 그지? 카라가 이렇게 뒤때까지 내려오는 게. 어쨌든. 좋은 옷이에요. 그래서 우리 금융을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자기가 번 돈을 금융생활을 통해서 뭔가 그 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금융의 그 구조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9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설 잘 지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